발표자 두 분인데요. 그래서 발표자 한 분은 연세대학에 오신 분은 강성원 목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역시 부산대학에 계시는 이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략 맡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거창에서, 마산에서, 산청에서 해마다 시군에 학술대회를 하는데 진영만큼 이렇게 큰 데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인근학교, 뭐 진주교대다, 경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영은 그래도 서울에 제일 가는 스카이대학에서까지 왔습니다. 또 부산에 국립대학 부산대학에서 왔었다는 게 참 저도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자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앞에 제 1번을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이 하시고 나서 토론자는 적어놨다가 그래서 토론을 해주고 그러면 제가 사회를 해가지고 알리까지 또 우선 처음에 제1주제 연대 홍 교수가 하는데 발표자와 토론자는 잠깐 쉬어준답니다. 40분. 그리고 발표자는 지금 5시입니다. 늦어도 5시 50분 이내는 끝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크 꺼집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우리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에 하기 때문에 이 책상 옮길까 왜? 괜찮습니다. 우리는 쉽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부를 때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홍성표입니다. 강성갑 선생님, 저는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분 말씀을 70여년 만에 이렇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도 참 큰 영광입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5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제가 2박 3일 정도 그분 얘기만 가지고 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뭐 저하고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왜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50분 만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준비한 건 엄청나게 많은데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가 그분의 높고 깊은 뜻을 감히 제가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사하는데 강성갑 선생님은 진영 지역분들 그리고 제자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자들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해방됐을 때 당시에 대학생들 김동길 박사, 이기호 장관, 김영석 교수, 정원식 국무총리, 박형규 목사, 맹인순 이런 분들은 좌우, 진보, 보수 전혀 상관없이 어떤 분은 진보, 어떤 분은 보수 그러나 뭐 그 시대의 모든 분들이 그분을 좋아했고요. 그 당시에 교육계나 교회 지도자들 백낙준 박사, 김재준 목사님, 유림구 총장님, 강원용 목사, 조양록 목사 모든 분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를 차별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 우리나라 교육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오천석 그 당시 문교부장님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원한경 박사는 연세대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인재가 강성갑 선생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역분들 그리고 제자들 그분들이 그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거죠. 정원식 국무총리를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강성갑 목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서울대 4대 재학 중에 자기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실 이게 영상을 들려드려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 간단하게 한 이겁니다. 48년에 45년 6년 해방이 되고 내가 대학생인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려고 꿈을 갖고 있는 서울대 4대생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자가 누구냐?
그게 강성갑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 국밥 한 그릇 값을 주고 이 경남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서울 사대생들이 강연을 들은 겁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서울 사대생들이 열심히 듣고 그 중에 20, 30명은 나 당장 학교 때려치울 거야. 당장 선생님 밑에 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운 일을 하겠다고 그 강성갑 선생이 20, 30명의 학생들을 말리느라고 한 고생을 하셨다는 게 이 중언인데요. 이 중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경남 시골 조그만 진영에서 서울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원식 총리 한마디 딱 그 얘기가 당연히 알지. 예, 그게 모를 일이야. 전국에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왜 안 알려졌을까요? 그분을 존경하는 김동길 박사가 제일 존경하는 강성갑, 박형준 목사는 진보의 대표적인 목사거든요. 이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강성갑, 그 다음에 김재준. 근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념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했던 일은 우리 진영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야 그때 끌려가서 죽었으면 공산당이었겠지라는 그런 규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먼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설마 진영 총구석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뛰어난 교육자가 있었겠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 시골에 뭐가 있겠냐. 그러니 억울하게 죽었다기보다 좀 억울하긴 했겠지만 공산당에 가까웠겠지, 사회주의자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성갑 선생님이 사실은 덴마크의 브룬트비,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덴마크 브룬트비의 사상을 실천하신 분인데요. 이 브룬트비는 1970년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70년 딱 지나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논문도 없고요, 책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성갑 선생님의 모델이었던 브룬트비도 잊혀졌으니까 그게 또 하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잖아요. 왜 교회에서 안 알려져요? 교단 분열이 있었어요. 강성갑 선생이 담임을 했던 교회나 다녔던 교회는 교단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똑같은 교단이 하나도 없어요. 특이한 분이죠. 감리교, 뭐 어디는 무계리 교회는 저 기장교단, 지금 저기 진영교회는 고신교단, 뭐 초량교회는 합동교단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분열됐으니 우리 교단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난감했고요. 또 하나는 그의 기독교 정신의 실천을 이해할 수 없었고 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히 중요한 건 이분은 실천의 사람이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분의 글이 없어요. 이분은 행동을 했지 글이 없어요. 글이 있으면 그 글대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글을 가지고 꾸며가지고 가짜로 위인전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이분은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실천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록이 없었고요. 실천이 시대를 앞섰어요. 이제 70년 만에 강성갑 선생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7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가 강성갑 선생님을 이해할 만한 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럴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있죠. 그런데 기억만 있었지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겁니다. 누군지는 그냥 하게 보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성갑 선생님이 1947년에 하늘중학교 설립인가 신청서에 냈던 서류 원본에 있는 이력서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제가 강성갑 선생님의 양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갑 선생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927년 창신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나옵니다. 마산 창신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졸업하기 직전에 웅변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다는 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강성갑 선생님에 대한 공식 기록. 그러니까 증언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죠. 신문에 나온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 강성갑 선생님의 기록은
마산상고 졸업식 기록 거기에 개근상 받았다 강성박 군이 그런 신문이 나옵니다. 마산에서의 청소년기가 12년부터 30년이고요. 의령 보통학교를 거쳐서 마산사립 참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참신학교는 마산 지역의 최고 가는 신식학교였습니다. 특히 체육을 강조했고요. 그걸 졸업하시고 마산 공립상업학교를 다니셨고 3년제 을정학교입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중등학교였습니다. 재학 중에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독립마산예수교회를 가셨고 이 독립마산예수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민중교회. 여기서 민중한 말이지 그렇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식민지 수탈당하던 조선의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민중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행사를 했고 그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신간의 근우회 같은 활동이 그 교회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강성갑 선생은 그걸 목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 그리고 창신학교 이 분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학생들은 성경교육도 중요하지만 상급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뭘 강요를 했냐면 성경을 가르친다면 상급학교 입학 자격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야, 나 상급학교 가야 되니까 성경은 나중에 하자. 이러는 게 그 당시에 동맹교학입니다. 마사상고 학적부에 보면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신원증명 같은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학적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상급학교를 가거나 진학을 할 때는 불순분자를 자르게끔 일종의 신원조회인데 기록에 보면 온순하면서도 지조가 굳고 근면 성실했으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학생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컴퓨터가 제 마음보다 시풍차라서 이게 마산상고 학적부고요. 여기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신원조회서 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뭐 웅변을 잘한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장류금융조합에 32년 1월부터 37년 2월까지 다녔습니다. 30년 강성갑 선생님이 장류금융조합에 계실 때 김해 지역이 어땠느냐? 장류의 94%가 소장농, 김해의 86%가 소장농, 진영의 97%가 소장농이었어요. 이 지역은 다 소장농만 있었어요. 이 지역은.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촉은 높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뜯어먹던 분들이 장류에만 295명, 진영에는 470명, 김해군 전체로는 5,780명.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식민지 어떤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때 금융조합 직원은 어떤 사람이었냐? 직원 영감이었어요. 그때는 그 금융조합에 그 강성갑 선생님이 영감님이었던 거죠. 농민들이 먹고 살 데 없어서 돈 빌려달라고 오면 야 저리 가! 여기 앉아있어! 노인들에게 상관없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앉아! 그게 그 당시에 금융조합 직원이었어요. 최고의 직장이었고요. 제일 잘 나가는 직장이었어요. 어쨌든 금융조합 직원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차압을 해요. 차압 중에 제일 짜증나는 차압이 입도 차압. 논에 심어는 벼를 차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조합 직원들은 농민들은 채권 귀신,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처참한 농업 현실에 총독부조차도 농촌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독교도 이때 농촌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기독교 농촌운동의 모델이 뭐냐면 바로 덴마크의 그룬트비였습니다. 강성갑 선생은 금융조합을 다니면서 농촌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았겠지만 그리고 장류에 있는 무예교회, 지금은 기장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덴마크의 그룬트비를 만났고요. 농촌운동을 하던 총독부의 농촌운동을 만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 농촌운동을 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기독교 농촌운동이든 총독부 농촌운동이든 농민들이 주인돼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야 니네들은 그냥 대들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정도 해주는 그러니까 농민들을 객체로 생각하는 농촌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성갑 선생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농민들은 맨날 채권 귀신들은 자기한테 쫓겨다니고 빚내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는 왜 기독교 농촌운동이 덴마크 그룹TV를 따라 살자면서 제대로 안 되는지, 총독부의 농촌운동이 왜 그렇게 엉망인지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이면 남라고 봐. 남들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제일 좋은 직장이 금융조합입니다. 이분은 반대로 가요. 내가 금융조합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농촌운동, 제대로 된 식민지 조선의 조선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결심에 결혼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오중훈 사모님하고 결혼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덴마크의 그룹TV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야, 민주주의라고 행복한 게 아니야.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민주주의에 있는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그러려면 그 나라의 언어, 조선어,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룹TV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룹TV는 뭐 협동조합 만들어 돈 벌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덴마크 사람이라면 덴마크의 말, 덴마크의 역사, 덴마크의 혼, 정신, 그게 똑바로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강상갑 선생님이 깨우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농촌운동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조선일보 보면 그래 나와 시끄러워. 저리 가. 자기들은 빌려주는 거니까. 그게 금융조합 서기가 영감이었어요. 저리 가. 예, 그 자리를 떨치고 나간 겁니다. 이게 아마 장류금종조합 다닐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어르신들의 어르신일 거거든요. 연구자로서는 사실 이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강성갑 선생이시고요. 이분이 어머니, 이분이 동생 강무갑 선생, 강성갑 선생. 금융조합 다닐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결혼식 사진입니다. 강성갑 선생님, 오중훈 사모님. 얼마 전에 김해 인터넷 뉴스에 오성훈이 오중훈입니다. 예, 강성갑 선생님이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까 사실과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오중훈입니다. 오중훈. 예. 이분이 결혼식 사진.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언젠가 아마 이 지역 장려에서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희전문학교 졸업앨범 사진입니다. 자, 연희전문학교를 입학하신 거죠. 이 금융조합을 사직한 건 특별한 생각입니다. 7년간 금융조합 제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한 건 그냥 결심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농촌운동, 아까 말씀드린 조선민족의 얼과 조선민족의 언어와 조선민족의 정신을 배워야겠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경성제국대학은 아닌 거죠. 그래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가 좀 나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억지 입학이라고. 전혀 다릅니다. 이분이 시험을 합격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밤을 새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뜻이 있다면 갈 수 있다. 진영 초대 학생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분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 밤을 새서 공부해서 당당하게 합격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문과의 별과생으로 입학하고, 별과는 왜 그러냐면 목포가 3년제라고 그랬잖아요. 3년제 을종학교라서 원래 연희전문학교 가려면 4년제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4년제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별과를 따로 만들어서 3년제를 나온 사람도 뽑아준 게 별과인데 4년제보다 3년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치열했고요. 입학만 하면 모든 조건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셨는데요. 특별히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연희전문에는 최연배 선생과 언더우드 원학영 박사가 있었어요. 이 원학영 박사 논문이 한국의 교육이고요. 최연배 선생의 출신 학교가 교육학교입니다. 이 원학영 최연배 선생이 페스탈로치를 한국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자의 교육학자라고 하면 일제 교육학자들이겠죠. 강상갑 선생은 연희전문학교에서 최연배 선생에게 조선어, 조선의 교육,
그 다음에 서양 교육을 원안경으로부터 배워서 한국에서 서양 교육과 한국 민족 교육을 동시에 배운 특이한 분입니다. 일제 식민 교육은 거부하신 거예요. 재학 중에 윤동주, 송몽규랑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윤동주를 제대로 해석하는데 강성갑을 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윤동주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강성갑 선생을 모르고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윤동주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연희전문 기독학생 청년회도 했었고요.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됐다고 다들 그래요.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42년이고요. 이분이 연루됐을 사건은 경제연구회 사건. 이 경제연구회 사건은 뭐냐면 밑에 나옵니다만 연희전문 학생회가 학생민족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제는 박정희 정권하고도 비슷해요. 학생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몰아요. 일제도 그랬습니다. 일제는 민족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를 항상 공산당으로 몰아서 공안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공안사건이 바로 경제연구회 사건입니다. 강성갑 선생님은 직접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잠시 갔다가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다 깊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동지사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것은 윤동주, 송몽규도 같이 떠난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조선민족의 얼가 정신을 살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신문입니다. 이제는 억지 입학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문가 있죠? 별가. 여기 있습니다. 강성갑. 보이시죠? 신문에 저렇게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 억지 입학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초대해서 그렇게 연희전문 입학했을까? 그만큼 의지가 대단했다. 학적부를 잠시 보여줍니다. 이겁니다. 여기 정확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성적이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 시험 봤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 했다고 되어 있죠. 무시험 입학이 아니라고 밑줄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제가 발견한 이분이 강성갑, 이분이 윤동주, 이분이 송몽규입니다. 이 사진은 윤동주 기념사업 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동주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강성갑을 알아라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송몽규, 윤동주 사촌이고요. 여기가 이화여대에 있는 대학교회입니다. 윤동주 평전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윤동주 평전에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분이 여기가 강성갑 선생이세요. 이분이 윤동주입니다. 이분이 정병욱이죠. 윤동주 싫어했다는. 이게 40년 사진입니다. 41년으로 알려진 건 잘못 알려집니다. 그 다음 사진은 YMCA 사진이고요. 강성갑 선생은 여기쯤 계십니다. 여기가 원한경 박사예요.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졸업사진입니다. 입학자에 비해서 졸업자가 많지 않아요. 한 30%가 보통 탈락합니다. 돈이 없어서 탈락하고 여러 가지로 탈락합니다. 근데 강성갑 선생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냐는 걸 보는 건 입학 시험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아요. 돈은 없는데 그분에게는 해야 될 일이 명확했거든요. 해야 된다는 일이 명확하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이 강성갑 선생님. 이분이 나익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군정어죠. 이분이 상과 학생이에요. 두 분이 아마 미군정 때 찍은 사진 같은데 경제연구회 사건과 연루해볼 때 강성갑 선생님은 국립중학교 다녔으니까 상과 학생하고도 친하게 지냈을 거라고 미루어 이 사진이 그런 입증자료가 됩니다. 이제 동지사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지사대학 신학과 건물이고요. 입구에 보면 양신비, 니지마 조라는 분이 동지사대학을 설립했는데 이 글씨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온몸에 양심으로 충만한 장부로 일어서라. 대장부로 일어서라. 이 상당히 진보적인 학교고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다면 정식 대학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나머지 학교는 전부 전문학교에 가까웠어요. 정식 학교는 동지사대학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동지사대학의 사진들입니다. 강성갑 선생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게 아까 그 건물이고요. 이 사진도 동지사대학. 강성갑 선생님은 딱 보시면 네, 이제 갑이 오실 텐데 여기 계십니다. 강성갑 선생님의 학적부입니다. 동지사대학에 가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씨개명을 안 하셨어요. 예, 강성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학적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 사진은 강성갑 선생님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예. 아까 이력서도 강성갑 선생님이 쓰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서서에서 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만은 강성갑 선생님이 쓰신 유일한 본인의 작品. 동지사대학의 학사 논문. 주제는 뭐냐면 로마이어라는 독일 학자에 있어서 바울 신학의 근본 문제라는 주제고요.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역시 강성갑이라는 창씨개명 안 했다는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는 정부 한국교회도 소화 영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학교가 좀 진보적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강성갑 선생만 이렇게 서기를 쓰지 않았고요. 몇몇 분들은 서기를 쓰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신 많지 않습니다. 1913년. 그리고 더 하나 기억하실 건 원고지에 한 칸에 한 줄을 안 써요. 그죠? 한 칸에 한 줄을 안 씁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원고지 한 칸에 하나를 쓰는데 이분은 호강하신 거죠. 이렇게 그냥 쓰십니다.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방된 세라 교육운동의 실천. 이거는 다음 발표하시는 선생님 때도 겹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못 살았어요. 해방됐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때 이념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의 분단의 문제. 그러면서 농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의 삶의 문제에서 이 이념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가나안 노구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선생이 그런 말을 남깁니다. 자기를 맨날 찾아왔대요.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도 찾아오고 왜 오냐 그랬더니 농촌운동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찾아왔더니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해라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 왜? 농촌운동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농촌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거죠. 유일하게 농촌에 오신 분이 강성갑 선생. 아까 기독교 농촌운동 20년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농촌운동을 해방되고 한 사람은 강성갑 선생밖에 없습니다. 전부 좀 지나서 해요. 전부 50년 지나거나 53년 뭐 이렇게 하지 한 분이 있긴 해요. 그분은 서울에 삽니다. 신문사 차려서 유재기 목사라고. 유일하게 현장에 와서 농민들과 같이 한 분은 강성갑 선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노예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럼 이제 노예로부터 주인되는 교육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었냐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었어요. 왜? 선교사들하고 제일 친했죠. 그 당시에 선교사와 친했던 기독교인들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문제가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사람의 삶의 문제에서 좌우를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변질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강성갑 선생님은 사진이 선생님은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교육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교원 양성소 교사를 하셨어요.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진이 다 이런 사진들입니다. 교원 양성소로 짐작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남 노회 교회에서 성경교사를 한 건데요. 재밌는 사진이어서 여기 보시면 다리를 모으고 계시고요. 뭔가
불편해하시죠. 예, 선생님은 이때부터도 교회보다는 나는 교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학원 강사로 가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도시 부산에서 이제 농촌 진영으로 가셨죠. 진영교회 와라 그랬더니 야 가서 농촌운동해도 되냐? 그 다음에 복음중등학교를 설립하고 배울 사람은 다 와라 가르쳐 줄게. 그러다가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그것도 그만두셨거든요. 그랬더니 윤인구 총장이 와서 같이 하자. 나 말고도 많아. 농촌운동은 내가 할 것밖에 나밖에 없지만 교수할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냐. 그 사람들과 해라 하고 그만두신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오시자마자 바로 만든 복음중등 공민학교 사진입니다. 복음중등 공민학교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당시 학생의 명부입니다. 1947년. 예. 학생의 명부에 보면 교장 강성각, 회계 어윤각,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김봉은 선생은 의사셨어요. 그래서 교의라고 어디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사. 체갑 싫어하는 분이 같이 끌려갔던 분은 그때 강사로 하셨죠.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의 주소를 보면 한 장만 봐요. 창원, 김해, 어디 보면 많죠. 대진교, 어디 쭉 보면 여러 곳에서 대전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예, 최고 핫한 지역이었던 거죠. 공부하려면 복음중등 공민학교로 가라. 여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2의 입학실. 아까 그 사진이 제1의 입학실이고요. 제2의 입학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교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학생들을 복음중등학교를 뽑아놨는데,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 만들어야지. 이왕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내가 바로잡겠다. 그 뜻으로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단법인과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웃긴 거죠. 야, 이런 뜻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서 당당하게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나 말고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을 만들 거야. 10초 책에 그렇게 나와요. 도장 안 찍어주면 나 죽을 거야. 그러고도 나오시고요. 나 말고 뜻 있는 사람이 없는데 도장 찍어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니들은 도장만 찍어.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성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설득이 성공돼서 설립시켜줄게라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서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한글 도장. 예, 한글 도장. 그 다음에 이거는 동지 초급중학교에서 하늘 초급중학교로 이름을 바꾼 거죠. 예, 그게 서류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 지사가 야 하라 해놓고 한마디 하는 거죠. 다 좋은데 땅하고 건물을 만들어야지 속히 책임지고 학교 부지와 학교 건물을 책임지고 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도 도장을 찍어줬는데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조건을 간 겁니다. 이게 그 설립 취지서입니다. 강성갑 선생님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친필인지는 모릅니다. 몇 장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여러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당시에 학교 설립을 하려면 설립 취지서가 첫 번째 서류였어요. 이게 거제 기독교 청년의 교육학원의 거제 중고등학교 48년 10월 지금도 있죠. 사립학교. 그 학교의 설립 취지서 보세요. 간단해요. 더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하동유경학원 지금도 있습니다. 하동중학교의 설립 취지서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여기 나와요. 돈이 준비됐으니 이제 학교에서 퍼가요. 근데 강성갑 선생님은 반대요. 학교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냐면 이 지역에 하자마 농장이라고 각관 농장 일제 그 농장의 농장주 관리였던 김경진이라는 분에 찾아가서 부산에 계셨어요. 야, 네가 한 집도 있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도와달라. 그래서 땅을 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적산재산을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회들, 웬만한 학교들은 다 적산재산을
그 적사는 일제 재산이거든요. 달라고 그러면 줘요. 배구차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육을 새로 세우는데 그런 지저분한 짓은 안 하시고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직접 짓자. 직접 짓자. 그게 그 다음 그걸 시기하는 돈이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요새 문화로 건축회사가 있어요. 건축회사에 사정을 해서 외상으로라도 지어가지고 다음에 받는다 하지만 건축회사도 재료도 기술도 자꾸 그래서 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 근데 강성환 목사님이 고심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은 교실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은 시기에 교실은 없고 물론 선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수선호를 이렇게 그래서 주자가 오신다는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야 참 만두에 흐름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대 졸업생입니다. 심사수 선생님이시고요. 강성갑 선생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지금도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근데 그다음 하나 더 들어보시죠. 어떤 점은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들어서는 이 시골 학교에서 잡서를 가져가서 지으면서 이분의 이상이 있었지 않아요? 그것이 단서가 뭐냐면 이 구호가 예를 들었다면 에영차 했는데 에영차 나가선다 에영차 나가선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십니다. 기초공사를 하면서 잡석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져야 되잖아요. 그걸 들이치면서 A 영차 날아갔었다. 선생님은 그 생각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곳 경남 지정이 시골 같지만 시골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선다. 새 나라는 조선의 말과 조선의 정신을 갖고 있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나라가 선다고 외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건물 짓던 사진들이고요. 이게 이제 설립 한우중학교 때 사진인데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의하는 사진이고요. 노작교육을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린 이건데요. 가장 선진교육,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페스탈루치가 강조했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학교가 노작교육 시켜야 돼라고 했는데 한 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정원식 총리가 강성갑 선생을 모셨냐면 노작교육을 했다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첨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고 성냥공장 같은 게 있고 기아공장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성냥을 팔아서 생활비에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비를 안 받았어요. 돈이 없죠. 학비를 안 받고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강성갑 선생님 돌아가시고 교장이 바뀌더니 맨날 돈 달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문희봉 목사님의 증언이 있어요. 교장이 바뀌더니 맨날 돈 달라고 그런다고 짜증난다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왜?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꿈을 가지셨던. 이게 바로 경남도지사 있던 성냥공장, 인가층, 허가층. 그리고 의식교육을 실천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에이씨,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식민지가 되든 말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겠다. 그게 덴마크의 교육의 목표였거든요. 덴마크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정신을 하면 돼요. 한국은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 색채를 덜 드러내면서도 어차피 불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의 기본은 인간 존중이니까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분은 성경을 성서로 가르쳤어요. 그게 국민신앙 교육이었고요. 이 성서라는 과목을 만든 학교가 연세대 연희전문학교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목사인데 다른 목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다른 분들이 다 존경을 한 겁니다. 왜? 이분은 뜻이 기독교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칙이고요. 여기 보면 국민신앙, 성서. 사실 기독교 학교에 제일 시끄러운 게 그거거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학교 입장과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학생 입장이 갈리죠. 대단히 선구적이셨어요. 이런 걸로 당시에 교회는 강성감 선생님을 목사님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